이화영 네, 부지사, 네네. 이제 지금 녹화 기준으로 한 3시간 전에 이제 2심 음, 판결이 났어요. 음, 네, 이 징역, 물론 감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높습니다. 7년 8개월. 그쵸. 네.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높게 나오긴 했다? 어, 물론 이제 2심으로 가면 갈수록 감형이 된다 하지만은, 음, 어쨌든 9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약간 좀 이재명을 골로 보내기 위한 약간 좀 과한 선고다 음, 싶어가지고 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났으니까 탄핵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2심이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끝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화영까지는 마무리하고 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그러니까 방북비 대납 이재명 뭐 연관 있는 걸로 보여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사법부가 사법 개혁에 대한 목줄을 지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어디에 목줄을 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줄을 쥐고 네. 사법개혁은 최소한만 해. 약간 이러한 스탠스인 거죠. 아, 음, 이화영 건으로 음. 딜을 보려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음. 딜을 본다고 하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제 2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징역 1년이라서 이거 되게 불안하게 돌아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타개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방북 대납비 자체는 네, 1심에서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2심에서는 연관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현재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받아들여진 상태라서 예, 굉장히 조금 원래의 재판 일정보다는 딜레이가 될 거예요. 네. 그건 다행인데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명의 목줄을 쥐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어제 그 성수대로님 이제 실방에서도 제가 봤는데 권성동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본인들 살기 위해서 이재명과 딜을 보려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아, 이게 실제로 좀 공개적으로 크게 쥐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그러니까 국힘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좀 저자세로 가도 네. 최종 판결은 본인들이 한다라는 자세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 이재명 대표가한테 딜을 일단 딜이 들어왔다 치고요. 딜이 들어왔어요. 음, 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받을까 말까가 놓여져 있는 건데, 그 음. 받으면은 사법 개혁을 이제 좀, 뭐안 하거나, 덜, 덜 좀 하겠죠. 안 하진 않고 덜 덜 하겠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근데 한다면은, 이제, 아니지, 이제 사법부를, 이제 그냥 그런 거 딜을 안 받는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죠. 이거 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분 성격상 받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네, 사실 그러니까 요 오늘 그 방북비 대납에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어 보여 이거 빼고는 네, 사실 헌재나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긴 하거든요. 이제 김건희 비리에 대한 것도 나오고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 재판 3인 임명하는 거 이제 9명 채우는 거라든지 네.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음. 특검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그나마 가장 예.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 방법이. 아, 근데 특검이 그러면은 언제쯤 통과될까? 지금 보니까 크러쉬아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았어요. 이제 권한대행의 이런 뭐 역할도 그렇고 지금 네, 네, 흘러가는 추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막 그 네, 네. 양구법 등 여섯 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특검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아, 근데 그거는 아직 안 한 거지 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근데 예. 양구법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하는데 특검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집회 있잖아요. 예. 그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보기에는 네, 아마 네, 안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권한 네. 대행이 좀 용산의 눈치를 아직까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성격상 그냥 정말 계속 돌다리 한 100번, 1000번 두드려보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분의 성격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촛불로 보여줘야죠. 여론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본인도 그 눈치를 저는 본다라고 보는 편이고. 네. 음. 아, 근데, 집회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눈치를 봤으면 진작에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관료들은 달라요. 아, 저번 주까지 탄핵하고, 그런 여론이, 음. 이게 예전 일이 아니라 며칠 전 일인데, 그거를 잊고, 그냥,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네, 막상 현장에 가서 만약에 용산 사람들이 네. 막 압박하고 뒤에서 한독수 욕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 토요일에도 집회를 크게 열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밖에 답이. 음. 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시 모이자 이건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요번에 나오셨던 100만 명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아니 이제 윤석열 탄핵해서 끝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모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네, 계속 긁은 거예요, 저거. 국민들이 열받아 하는 포인트를 긁은 건데, 네, 저는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60만, 70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음, 60만, 70만. 뭐 충분히 그 가능하다. 정도만 모여도 충분하다 아, 이 한독수를. 정도가,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보고, 예. 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구나 하면서 또, 사인하실 성격이라. 아 어, 근데 이게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박근혜 음, 탄핵 때까지만 해도 음. 박근혜 하나 나가 떨어지니까 박근혜 뭐 친박부터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극우인 그 집회 세력 이외에는 싹 다 좋아졌어요. 그 언론부터 해가지고 검찰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윤석열이 나가 떨어졌는데 언론도 그렇고 뭐 검찰 뭐 어디 뭐 국수본도 그렇고 어디 하나 그렇게 속 시원하게 지금 기는 곳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특히 수사기관, 네. 으로서의 기득권들이 너무 적폐가 쌓여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지금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 거고요. 예. 뭐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냉정하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직무정지가 된 거지 탄핵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만 해도 음. 뭐 최순실 건이 터지고 검찰에서 이제 그 터트리고 하자마자 이제 새누리당에서 큰 파동이 쳐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아 이게 국회에서 탄핵 이제 투표할 때 이거 이제 새누리당에서 얼마 나올 거야 해서 200이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요번보다 더 과반으로 23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한 거고 요번에는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더 우경화된 거예요. 극우화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더 움직여서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아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우경화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건 생각이 없고, 그냥 걔네들 먹거리,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다음에 또 정치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생존할 수 있나, 그거를 본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사람, 새누리당은 어쨌든 박근혜 지지율은 윤석열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뭐 순간 지지율로 뭐 5% 그거 갔을 뿐이지, 평균은 그래도 30%, 4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랜더까지만 해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박도 결집이 돼 있지, 뭐 검찰, 언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수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뭐 내부에 반란이 있다 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과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거는 그 윤석열의 그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의 힘은 박정희의 뒷배경,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었다면은 윤석열의 뒷배경은 검찰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검찰 캐비넷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85명이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300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큰 거죠, 그게. 그 힘이.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새누리당 때, 박근혜 탄핵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박근혜를 뒤통수 쳐가지고 빨리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다음 내 총선을 노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윤석열한테 충성도 아니지. 윤석열을 버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과 딜을 그러니까 보겠다. 그거는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음.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죠. 왜냐면 음, 지금 탄핵을 하면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는 정확히 1년 있다가 지방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대선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네, 근데 지금은 지방선거도 1년 넘게 남았죠, 사실. 네, 내년 뭐 4월에 된다 그래도 내년 6월에 내후년 6월에 하는 게 1년 넘게 남았고 네, 총선까지로만 보면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3년 더 남았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윤상현 의원 말한 것처럼 1년만 지나면 음, 다 까먹어. 그게 가능한 시기이기도 해요. 되게 기분 나쁘고 뼈 아픈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지역구에 기반이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흔히 네, 토우들 그 네, 의원들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국회의원직은 사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음, 어 그냥 검찰하고 친한 것만 좀 선그으면 되니까 그 3년 동안.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박근혜가 탄핵됐던 시기 때보다도 네, 네, 그때는 지방선거가 진짜 바로 1년 뒤였고 뭐 공천 작업하려면 6개월 뒤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텀이 훨씬 길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고려하셔야 된다. 뭐 경상도 때 TK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85명이 네, 뭐 뭐 김상우 의원처럼 네, 혹은 뭐 이제 대구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남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강원도 뭐 이런 네, 네,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쪽에서는 그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 사람들이 반전을 뒤집을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 모멘텀을 만들어낼 그 지렛대를 어떤 걸로 활용할지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분 구성이 됐어, 뭔가. 그러니까 모멘텀은 없을 거고, 음, 솔직히 말하면 뭐,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검찰 쪽하고 친했는데 우리 편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최대한 시간 끌기일 거라고 보고요. 아, 저, 시간 그 얘기. 그래서 이재명의 입지를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음, 그러니까 막 저렇게 기세를 바꾼다거나 이거는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탄핵이 안 된다거나 네, 막 저희가 기적적으로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한 자릿수에 가깝거든요. 네. 한 5%도 안 될 거야. 한 3%? 2%, 3%? 그 정도일 텐데. 근데 확실히 저쪽이 막 시간 끌고 막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부터 해서 진짜 자잘한 거 다 시간 끌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심이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저들의 계산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물론. 네.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하나만큼은 날리겠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날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날리면 베스트겠지만, 음. 최대한 궁지로 몰아 넣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막겠다겠죠. 이재명을 최대한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게 어쨌든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남은 마지막 카드지. 그죠. 이제 이재명 음. 대표의 선거권이 날아가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선거권 있다고 의미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뭐 3개월 만에 선거법 2심을 끝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음. 어,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막 이재명을 그러니까 흔히 선양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재명에 최대한 내상을 입혀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자 이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다시 특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사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법부의 결정이 민주당의 그 특검이 이제 그대로 입법되냐, 그러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판단이 날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특검은 음. 통과될까요? 저는 특검 요번에 집회만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더 잘 나간다면 네. 특검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덕수를 그냥 일반 공무원의 입장으로 평가하는 게 맞나 싶네요. 저도 그렇긴 한데 네. 관료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료만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정당에 어떤 맞아. 입당을 하셨던 분은 아니고 네. 아니시니까 그냥 공무원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공무원의 관점에서 민심을 더 무서워하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검찰 권력을 더 무서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음. 검찰 근데 권력 아직 살아있는데 국민 눈치를 보겠어요? 한덕수가? 근데 또 그런 성향은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검찰을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를 더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전 봤거든요. 아니, 아까 전에는 검찰 음. 캐비닛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힘 의원들한테는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한덕수도 캐비닛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심하게 있진 않아요. 아이, 그 변호사 로펌 그때 거기 있는 근데 것도 그렇고. 그분은 그거지. 정당 활동을 크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의원들만큼 뒷돈을 받거나 막 그렇게 심하게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관료들은 보신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저 사람은 저쪽 성향이야 뭐 티가 좀 나면 좋은데 네.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짜 좀
별명이 산송장일 정도로 자기한테 피해가 갈 만한 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 피해가 간다라는 건 뭐냐면 네, 막 협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욕하고 다니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응, 게 한덕수가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응,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응. 한덕수가 특검을 통과시켜요. 그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덕수도 내랑 공모자다. 그러니까 한덕수도 알지 않을까요? 만약에 특검이 통과돼요. 그러면 특검이 한덕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뭐냐면 예. 윤석열하고 척지는 것도 힘들겠지만 한덕수 네. 입장에서요. 네. 차기 대통령한테 척짓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윤석열한테 욕먹는 것보다 국민 50만 명한테 욕먹는 게 더 무섭잖아. 근데, 응. 이게 한덕수도 솔직히 정치를 뭐, 이제 정치권에만 없었지. 이런 여론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받은 사람이야. 이게 자꾸 예. 혼동을 하는데 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진짜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제자문으로 계속 로펌만 다녔던 분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워낙 국무총리 영입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앉혀놓고 계속 간 건데 네. 그러면서 조금 막 너무 정치권에 연이 닿았다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음. 어쨌든 본인이 여론을 어떤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봤으면 진작에 봤을 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음. 그거야.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욕먹는 것 자체 왜 나한테 다 욕하지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주려면 네. 우리가 집회에 나와서 압박을 하면 아 이게 흐름이구나 하고 따라가 그 사람은 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거예요. 음, 본인이 욕먹는 걸 싫어하잖아요. 음, 근데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특검이 통과됐을 때 본인이 수사 음. 대상에 있다는 거를. 그럼 그때도 내가 욕을 먹을 거라는 장담을 본인이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음, 그 지수님 말도 맞는 건데 예, 그렇게 통과돼 갖고 아예 제 범죄 혐의 있으니까 피한다라고 해서 더 욕을 먹어서 더 큰 것까지 털리느냐 네, 아니면 아 이거 뭐 내가 국무회의 들어가서 뭐 수사 받는 거 이런 거는 인정하는데 다른 거 혐의 없었다 해서 털고 나가느냐 이 차인데 네, 지금 한덕수는 정치권에 워낙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판단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 판단이 안 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예, 오히려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오래 있었으면 전 사인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할아버지잖아, 솔직히. 네, 네, 이 네. 사람은 정말 오래 떠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인시켜줘야죠, 확실히. 아,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 있었다라 감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토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외에 한독수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네요. 없을걸요? 제가 아, 보기에는. 그럼 불안하죠. 야, 이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이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네,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아 무조건 기각 안 돼. 막 너무 아 이거 안 되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다 놓으시면 안 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집회 현장 나오는 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저는 음, 그거예요. 어쨌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음, 할 수 있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음, 일단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토요일 음, 날
집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법안은 계속 발의하고 할 거고, 음, 아마 요번에 또 뭐 거부권을 쓴다든지 이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긴 할 거예요. 민주당도.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일단은 집회로 압박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오늘 이거 한독수 거부권 떴을 때 그걸로 뒤집어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이, 그래도 처음에는 얌전하게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괘씸한 거잖아, 솔직히. 아니, 그렇긴 한데, 음,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아무튼 이게 음. 저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최대한 그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덕수라는 사람의 이제 권한대행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선택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이 손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자, 그러면은, 요즘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아예 안 나오면 그런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도 그렇고. 자, 개헌의 필요성을, 개헌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해도 뉴스 기사에 우원식, 개헌 필요성 분명, 대통령 권력 분산 필요, 이렇게 오늘 기사가 떴어요. 네네. 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의 시기를 좀 빨리, 뭐, 시기까지는 여기 안 나왔는데, 지금 보수도 그렇고, 뭐 다들 개헌을 하자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핵 후 개헌 얘기 근데 탄핵도 아직 헌법 헌재 탄핵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우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뭐 내각제나 이런 부분들은 네, 국민 지지율이 한 번도 15%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권력이 누수됐을 때 뭔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 그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하나다라고 음, 보시고 넘기세요. 왜냐하면 네, 지금의 우리의 개헌 체계는 헌법 체계상 음, 국민 투표를 무조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이 내각제를 만들고 우리 이거 법 만들어서 투표해 하더라도 음, 투표할 국민들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성을 과반 이상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음. 근데 진짜 이제 지금 4년 중임제 이런 거나 45%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네, 이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중임제로는 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괜히 뭐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죽 써서 개 준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국회의원들한테 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왜 우리 돈으로 체계를 바꾸는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제 단임제라고 못에 박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제를 바꾼다든지 뭐 내각제를 바꾼다든지 기간을 바꾸는 건 모두 국민투표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아직 내가 제 얘기 하지도 않긴 했지만은, 네. 아무튼, 네. 근데 개헌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하죠. 네,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음. 그런데 개헌을 지금 이게 굳이 지금 꺼내야 될 시기인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넓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결과적으로 40년 만에 내란이 터졌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도하는 그러니까 집권 체제 뭐 지도 체제 자체가 음, 완전히 서유화해서 쿠데타가 터지는 그런 내란이 터지는 불자 참사가 터졌기 때문에 음, 이제는 진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동의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에 대한 거는 결국
국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 개헌을 얘기하게 되면 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걸 원하겠죠. 그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음, 좀 천천히 하긴 하되 네. 천천히 진행을 하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무르익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무르익은 그러니까 개헌을 얘기해야 할 적기가 언제일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뭐 이재명 대표가 8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과반 득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 검찰 언론개혁 다 된 상태에서 개헌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순서가 음.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거는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거 한덕수 체제나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네. 개헌을 논의를 해버리면 네. 마무리를 이재명 정부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할 확률이 높죠. 근데 네. 이제 헌재 판결하고 뭐 하고 아마 3, 4개월 뒤에 바로 대선일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개헌안을 완성하기엔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네. 뭐 물론 있죠. 민주당이 18년도 때 문재인 대통령 때 4년 중임제 뭐 국민 소환제를 하는 그 개헌안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면 되긴 할 텐데 음, 그래도 이제 개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년 단임제를 하는 거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중임이 너무 아쉽다 하더라도 확실히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음, 1년차 때 검찰개혁, 2년차 때 언론개혁, 3년차 때 뭐 문화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음, 4년차 때 그냥 개헌 던지고 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안정된 상태에서. 순서가 개혁을 먼저 하고 개헌을 해라. 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음, 민주당 정부에서 18년도 안에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음, 개헌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대행 체제에서 마무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네. 그 개헌된 체계를 다듬는 것 때문에 네. 민주당 정부 한 4, 5개월이 그냥 날아가요.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 4, 5개월은 정말 귀중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8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네. 초반 4, 5개월 한창 인기 좋을 때 그 개헌 체계를 다듬는 데 힘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 개헌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개혁이 완성된다는 전제 하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너무 이재명 그러면 뭐 4년 그러니까 개헌하는 거 1년 만드는 것 때문에 4년밖에 못 하잖아 이렇게 하는 아쉬움도 물론 있지만 네. 그 개혁이 완전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에서의 개헌. 이재명 대통령 때 개헌을 무조건 해야겠죠. 해야 한다 해도. 음. 근데 그러니까 안정감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제일 낮기는 해요. 안정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 봐야겠죠. 대비책을 놔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제대로 잘 안 나와가지고 애들이 시간을 끌었어. 한도수도 이거를 계속 특검을 거부권 쓰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제 대선 출마 못하게 돼서 이제 대선 후보를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개헌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이 네. 과연 그 개헌 제안을 거부할까요? 저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가 없는데? 아니 그거 대선도 없다라고 보지 않고요. 네네. 저는 이거는 주제가 이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전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음,
그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쵸. 대법 판결보다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보다 늦으면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판결이 빠르면 이재명이 지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개헌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후보가 네. 이 사람을 저 대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후보가 음.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그럼 이제 자기는 이재명한테 선택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이제 그 사람들 욕을 안 받겠네요. 그런, 그럴 가능성이 거죠.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음.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건 역시 어디까지나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음, 긍정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성사시켜야겠죠. 네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 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 후원 계좌도 열고 했는데 네. 막상 여니까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 네, 많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열렸거든요, 문이 여러분. 네. 그래서 혹시 저랑 이제 지금 진수님이 하시는 컨텐츠도 네. 조금 더 이제 채널이 커지고 뭐 후원도 들어오고 하면 네.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조금 더 채널에 관심을 갖고 네.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네, 이 컨텐츠 되게 자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여야 되는 게, 네, 일단 저희 정치의 윤리학 저희 채널은 후원 계좌를 열지 않았고, 저기 네, 제동건이 TV, 지금 저랑 네,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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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하는 이분께서 이제 제동건이 네, TV인데, 네. 최근에 이제 성수대로님 방송 나가면서 네네. 네, 구독자도 정말 많이 늘고, 많이 이제 후원 계좌도 늘으셨고, 열리고, 네, 게시물 지금 네, 확인하시면은 이제 후원 계좌도 열었으니까, 이거 혹시 네, 들으시는 분들은 네, 가셔서 많은 후원 할 수 있으시면은 후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드리자면, 여러분, 네, 방심은 하시지 마시되, 그쵸, 그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음, 승리가 눈앞에 온 거는 맞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근데 그냥 좀 저형식 욕이나 한독수 욕은 좀 하시되, 네, 너무 마음은 그러니까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집회 나오시고, 민주정부 사기를 맞이하는데 같이 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음. 감사합니다, 리누님. 네.